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시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 연구시 내부에서 수행된 CS224N 2021년도 버전 스터디에서 진행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14번째 강의인 T5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파트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해당 렉처에서 포함하는 내용들과 함께 제가 2년 전에 진행했던 세미나인 트랜스포머2 T5 자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19년 이후로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쏟아지게 되었는데 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장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싶으시다면 2020년 5월 25일에 수행했던 트랜스포머2 T5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T5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 모델이 나왔었는데 해당 시작점이 되는 것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고안되었던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델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트랜스포머가 좋은 성능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왔던 GPT-1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만을 사용을 해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당 개념은 이미지 도메인에서 굉장히 대량의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러한 접근법을 NLP에서도 수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GPT-1 같은 경우는 언어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 버트라는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해당 모델도 인코더 블락만을 사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초적으로 사용을 하는 모델이고 해당 모델 또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GPT-1과 달리 언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이디렉셔널하게 양방향에 대한 컨텍스트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고 해당 모델에서 고안되었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굉장히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언어 모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 이후로 GPT-2라는 모델이 발표가 되었는데 해당 모델은 GPT를 조금 더 발전시킨 모델이었습니다. 이 GPT-2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의 데이터와 더 큰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언어를 정확하게 학습을 했다면 파인 튜닝을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수행하지 않고 잘 학습한 제로샷 모델만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던 논문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후로 나왔던 엑셀넷, 로버타, 메스, 바트, MTDNN, T5까지 흐름이 있는데요. 물론 T5 이후에 GPT-3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지만 최근에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T5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해당 모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인코더와 디코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앞서서 GPT-1이나 버트가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사용했던 것과 반대로 다시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형태로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NLP 태스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 학습을 할 때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을 해서 더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해당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세미나 트랜스포머2 T5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오브젝티브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해당 대표적인 오브젝티브에 대한 이 스키마는 엑셀넷 페이퍼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오브젝티브 두 가지가 가장 살펴보아야 할 대표적인 NLP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인데요. 먼저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 중에 오토 인코딩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오토 인코딩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인코더 단에서 사용을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버트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해당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하나의 시퀀스를 마스크로 커럽션을 한 다음 이 마스크 자리를 다시 복원하는 형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제 파트 같은 경우는 오토 엔코딩이 아니라 노이즈를 가한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징 오토 엔코더입니다. 반대로 오토 리그레시브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더 단에서 사용되는 랭귀지 모델링에서 가장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특정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시퀀스를 하나의 방향으로 예측하는 식으로 모델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베리언트들이 그동안 랭귀지 모델에서 수행이 되어 왔는데, 이 렉처에서 가장 크게 던지는 메인 퀘스천은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얼마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T5 모델 논문을 읽어보면 이 T5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양한 실험으로서 좀 증명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T5 모델을 살펴보면 이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 프레임워크는 유니파이 프레임워크이며 모든 랭귀지 모델 프로블럼을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포맷으로 매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색깔로 나타낸 이 그림들은 다 각기 다른 태스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T5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T5 논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논문은 67페이지로 이루어진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을 읽어보면 논문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좀 논문을 읽는데 진입장벽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10페이지까지라도 꼭 읽어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논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T5에서 제안하는 이 방법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기존 레퍼런스 랭귀지 모델들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인트로덕션과 이 영감을 받았던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T5의 아이디어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 논문을 여러 번 읽고 이제 블로그에 남겼던 글을 가지고 온 건데, 인트로덕션을 읽어보면 이 T5는 데카 NLP와 GPT-2 그리고 Unifying Question Answering과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그레션의 스팬 익스트랙션을 수행했던 특정 논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논문 전부 다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기반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T5의 가장 첫 시작은 이 멀티태스크 러닝 모델과 인풋을 GPT처럼 구성해보자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을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을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러닝 스트래티지들을 적용을 하고 더 좋은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렉처 같은 경우는 T5의 저자가 와서 해당 논문을 설명하게 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는 질문들을 해소해주는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논문의 요약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튜닝,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T5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T5의 모델 구조와 목적 함수, 그리고 학습 데이터입니다. 모델 구조 같은 것은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지만 버트 베이스 사이즈와 동일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 함수는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고 학습 데이터는 이 T5 모델에서 새로 제안한 이 커먼 크롤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세팅과 여러 가지 이제 파인 튜닝 태스크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T5의 포인트는 5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T5의 인풋과 아웃풋이 텍스트로 구성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존에 이제 콜라 데이터나 SST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풋 데이터가 센텐스로 들어왔을 때 타겟이 1이라는 이제 클래스로 구분되게 됩니다. 물론 이 1이라는 클래스는 이미 어떤 값에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는 클래스를 예측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클래스를 예측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과 다르게 프로세스드 인풋 같은 경우는 위에 있던 이 오리지널 인풋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로 변환한 것은 여기서 오리지널 타겟이 1이었던 부분을 acceptable이라는 프로세스드 타겟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리고 센텐스가 그냥 들어왔던 것을 어떤 태스크를 명시해주고 이 콜라 센텐스라고 넣어주면 이 acceptable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서 사용하는 SST2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문제에서 텍스트의 정답을 찾는 식으로 모델을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어서 이 T5 모델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버트 스타일의 모델과 T5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인코더만 사용을 하는 이 버트 스타일의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스팸 프레딕션에 특화된 식으로 좀 모델 성능이 다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의 시퀀스 레이블링 문제는 잘 풀이하는 것과 반대로 T5 모델은 이 특정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NLP 태스크에서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은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되 모든 NLP 태스크에서 동일한 모델, 동일한 로스,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변형을 주지 않은 세팅으로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렉처에서 저자가 직접 말하는 것은 물론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조금씩 더 가해서 파인 튜닝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에 이제 성능 향상폭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임 컨슈밍한 파라미터 서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어떤 아키텍처를 쓰는지를 개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실험에서 하고자 했던 목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T5 논문을 정리를 해보면 이 6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T5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는 베이직 트랜스포머 구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디노이징하면서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 즉 MLM 기반의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을 했을 때 이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학습할 때 태스크별로 적절한 프로포션을 잘 잡았더니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모델을 학습시켰느냐에 대한 파트입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모델의 인풋은 특정한 스팬 혹은 하나 단일 토큰을 하나의 토큰으로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즉 단일 토큰을 단일 토큰으로 마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긴 길이의 토큰을 하나의 토큰으로 마스킹하는 것이 인풋에서의 특징이고 타겟 같은 경우는 인풋에서 마스킹되지 않았던 부분을 맞춰야 하는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MLM을 사용을 했지만 이 MLM은 기존의 MLM과는 조금 다른 모디파이된 MLM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버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 토큰에 대한 마스킹을 수행을 했지만 T5 같은 경우는 연속된 토큰을 하나의 마스크로 바꾸었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해당 인풋 형식 같은 경우는 바트에서 했던 노이징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인풋과 타겟을 가지고 있고 인풋에서 마스킹되지 않았던 부분을 타겟에서 맞춰야 합니다. 해당 파트는 이제 메스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할 때는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T5 모델의 스트럭처를 살펴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 발표에서 살짝 잘못 설명했던 부분인데 T5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 그리고 랭귀지 모델, 프레픽스 LM 3가지를 모두 다 학습을 하고 이 3가지 중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가 가장 성능이 좋았더라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발표에서는 이제 프리픽스 LM을 이제 선택했다고 좀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성능표를 살펴보면 이 아키텍처에 대한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떤 성능을 드러냈는지를 기준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별이 붙어있는 표시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 중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았는지를 살펴보면, 디노이징 방식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썼을 때 이제 LM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향을 볼 수가 있고,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해당 파트는 컬옵션을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했을 때 가장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파트도 동일하게 이 별로 표시된 부분이 베이스라인을 의미를 하고, 이 T5에서 결국 사용한 베이스라인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려면 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성능이 제너럴하게 좋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골라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5는 각각의 작은 파라미터 세팅에서 실험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 어프로치들을 각각 구분을 하고 컬옵션 스트래티지나 컬옵션 레이트 그리고 스팬 랭스 같은 굉장히 큰 범위의 실험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코더 디코의 아키텍처 그리고 스팬 프레딕션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하고 이 커먼 크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멀티태스크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비거 모델 그리고 트레이닝 롱거를 통해서 T5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5 모델 같은 경우는 나온 지 벌써 2년이 되었고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T5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5가 나온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논문은 이제 멀티링구얼 T5입니다. T5가 다양한 태스크를 하나로 통합했다면 멀티링구얼 T5는 다양한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T5가 리딩 컴프레이션 태스크와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딩 컴프레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질문이 주어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텍스트, 즉 널리지가 주어졌을 때 모델에 두 가지 값을 넣은 다음에 정답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추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리딩을 컴프레hension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해당 태스크는 퀘스천 앤서링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 이 퀘스천 앤서링 중에서도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픈 도메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제 널리지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모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모든 도메인을 다 답할 수 있는 퀘스천 앤서링 모델을 만드는 이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컨텍스트로서 주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역할을 모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프로치는 크게 두 가지,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특정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가장 처음 이 연구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했던 단치첸 교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셨냐면 위키피디아에서 이 다큐먼트, 즉 퀘스천에 적합한 질문의 답을 포함한 가능성이 높은 다큐먼트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다큐먼트 여러 개를 이제 모델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앤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투 스테이지로 디컴포즈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모델은 리트리버와 리더라는 두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T5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서 리트리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과정을 완전히 제외하고 이 T5라는 모델 자체가 미리 사전 학습할 때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쓸만한 정보들을 모두 모델이 가지고 있다. 책을 보지 않고 클로스드 북한 상태에서도 퀘스천 앤서링을 잘 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트리버 텍스트를 찾는 과정을 모두 없애더라도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 레퍼런스나 그 렉처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셀리언트 스팸 마스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렐름이라는 특정 페이퍼에서 언급이 되었고, PYSR 저희 연구실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제가 리뷰한 렐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셀리언트 스팸 마스킹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T5에 대한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널리지, 퀘스천 앤서링과 결합을 했을 때 널리지를 T5 모델이 잘 간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얼만큼의 정보를 잘 메모라이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이 똑똑하게 더 학습을 잘해서 정말 정답을 잘 찾아주는 식으로 학습이 되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 인포메이션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GPT-2 같은 굉장히 대량의 웹 기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T-2에서 학습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이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블락킹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GPT-2 같은 큰 모델을 통과를 했을 때 라지 LM의 디코더가 제너레이션을 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저자들도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메모라이즈를 하느냐, 혹은 이 정보를 그냥 단순히 외워버려서 개인정보까지 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저자가 말하기로는 잘 구성된 랭귀지 모델이라면 단순히 이 개인정보와 같은 텍스트들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답을 잘 찾아낼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따로 구분되어서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다음 챕터로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트랜스포머와 그에 대한 베리언트들을 설명하는 논문 파트가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각각의 모듈별로 역할을 달리하고 있고, 기존의 모든 라지 LM들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각각 모듈을 어떻게 조금씩 변경시켰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렉처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모듈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전에 진행을 했던 스터디 중에 트랜스포머 서베이 페이퍼를 스터디했던 영상들이 모두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당 스터디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셔서 스터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